안녕하세요. 클래식 공방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클래식 공방 서초점 지점장 피아니스트 정회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피아노 레슨 영상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꾸준히 시청하셔서 모두 피아노를 좀 더 쉽고 재밌게 연주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영상은 앞으로 개 이름을 빠르게 읽고 그거에 맞춰서 건반을 빠르게 맞춰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피아노 연주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 이름을 빨리 보고 건반을 빨리 맞춰나가는 이 악보를 보는 능력과 연주를 잘하는 능력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테크닉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잘 보고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이 피아노는 어떤 악기인가? 건반을 보면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얀 건반 52개, 검은 건반 36개, 총 88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던 거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저희 학교 홀에 베젠도르퍼라는 피아노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피아노는 특이하게 제일 아래에 건반이 2개가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88개의 건반이 아닌 피아노도 가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8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은 건반이 이렇게 2개, 3개, 2개, 3개, 2개, 3개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은 건반의 생김새를 보고 저희는 개 이름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검은 건반 2개에서 왼쪽이 도, 검은 건반 3개에서 왼쪽이 파,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아노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아노는 안에 엄청 많은 장치가 있어요. 굉장히 구조도 복잡하고 아주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알 필요는 없고 해머, 댐퍼, 줄,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건반 이렇게 4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안에 있는 하얀 것들이 해머고 위에 있는 검은 녀석들이 댐퍼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피아노 줄이겠죠. 건반을 누르면 이렇게 해머가 위로 움직이면서 줄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건반을 쭉 누르고 있으면 이 줄을 잡고 있던 댐퍼가 위로 올라가면서 소리가 계속 울리고 다시 건반에서 손을 떼면 소리가 딱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댐퍼의 역할입니다. 또 이 댐퍼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음만 울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만약 댐퍼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페달을 밟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꽤나 들을만 하죠. 그런데 시끄러워졌죠. 마지막 이건 듣기가 힘들죠. 이렇게 댐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깔끔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페달이 피아노의 영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런 느낌. 이게 현악기로 치면 비브라토를 만들어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바이올린 연주할 때도 비브라토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비브라토가 있으면 더욱 음악을 음악답게 만들어줍니다. 페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노래가 있다. 그런데 페달을 밟으면 더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풍부해졌죠. 악기를 배우건 스포츠를 배우건 춤을 배우건 심지어는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죠. 이렇게 허리를 펴고 당연히 어깨도 펴주시는데 너무 열심히 펴서 힘이 들어가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 허리만 곧게 잘 펴도 어깨는 억지로 힘을 주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펴지게 되어 있어요.
허리를 잘 펴면 피아노 칠 때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도 하니까 꼭 허리를 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피아니스트들 연주 영상을 보면 허리를 막 구부릴 때도 있고 고개를 숙일 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편한 대로 움직이면서 연주를 하던데 그게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나요? 라고 합니다. 그 피아니스트들은 기본기가 아주 충실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 자기의 근육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악적인 표현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거지 원래 자세가 안 좋거나 잘못 배웠거나 멋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하는 연주자들 멋있으려고 따라하지 마시고 정자세로 잘 앉아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의자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알아보기에 앞서 이 피아노 의자에는 어디에 앉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절로 나눴을 때 엉덩이가 이 반절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엉덩이가 너무 안쪽에 들어가서 앉게 되면은 연주를 할 때 발 뒤꿈치가 땅에서 뜨거나 아니면 닿더라도 좌우로 움직이는 몸의 무게를 지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쳐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쳐야 될 때도 있겠죠. 하물며 피아노를 연주하다 보면 페달도 밟아야 하는데 뒤꿈치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뜨게 되니까 페달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조건 발 뒤꿈치가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연주할 때 이 몸의 기둥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을 때 이 팔꿈치 라인이 L자 또는 니은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피아노를 치면 팔을 편 상태에서 이렇게 흔드는 것과 구부리고 이렇게 흔드는 거랑은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이 펴져 있으면 있을수록 이 근육들이 다 경직되고 몸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파서 피아노를 오랫동안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피아노 칠 때 아주 중요한 손모양입니다. 이 손모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제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 처음 다닐 때 바이엘 상권 첫 페이지를 펴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달걀 쥐듯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다 구부려라. 왜 손가락을 구부려야 하는가? 팔꿈치랑 똑같습니다. 손가락도 쭉 펴고 치면 이 건반의 무게가 손을 타고 그대로 다 팔로 들어옵니다. 이 건반을 누를 때 평균적으로 하나의 무게가 50g 정도 돼요. 100번 누르면 5kg이 되는 거고 1000번 누르면 50kg이 되겠죠.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를 구부려주면 이 관절들이 피아노를 칠 때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팔로 전달되는 힘을 대폭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로 보면은 바퀴 안쪽에 있는 서스펜션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주할 때 힘을 또 축소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목이에요. 손목. 이 손목과 손모양 사이에는 또 많은 관련이 있는데 손모양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거나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퀴가 돼버려요. 이 손목의 위치는 무조건 손가락 세 번째 마디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방금 보여준 두 가지 예를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손목이 높다입니다. 무조건 좋은 손 모양을 가지려면 손가락 세 번째 마디보다 손목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 손목의 위치는 하향 건반과 거의 일치하게 있으면 됩니다. 더 쉽게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만 구부리면 끝입니다. 아주 쉽죠? 이 상태에서 고정해서 갖다 놓기만 하면 끝입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손가락에서
하나, 둘, 셋. 건반의 무게를 흡수해주고 손목에서 힘을 한 번 더 아껴주고 팔꿈치에서 완전 차단해주고 이게 바로 릴렉스의 기본입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나서 릴렉스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처음 피아노를 배우면 선생님들이 힘 빼, 릴렉스 라고 많이 하는데 절대 힘이 빠지지가 않죠. 그렇다고 아까 설명드렸던 모든 걸 다 지킨다고 해서 피아노 치는데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는 그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지 들어오는 힘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영상을 찍어보는 건 저도 처음인데 첫 영상이라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서 점점씩 좋아지는 영상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